자, 새 컨텐츠로요. 제가 바디 심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바디 심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뭐 별거 없어요. 바디 심리라는 게 그냥 바디 랭귀지, 바디 랭귀지를 통해서 상대방의 어떤 심리를 간파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바디 심리를 보냈느냐, 바디 랭귀지를 보냈느냐에 따라서 내 심리가 어떤지까지도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책으로 봤어요. 그래서 책에서 뭐 여러 가지 뭐 바디 심리 중에 바디 랭귀지 중에서도 손도 있었고 팔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오늘은 손 중에서 3분의 1 정도만 분량을 제가 잡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챕터 1이고요. 1탄 1편 손에 관련된 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게 과학적으로 근거는 없어요. 아시겠지만 과학적인 근거는 없지만 그래도 재미로 흥미 위주로 샷넬린 그 무슨 근거로 그러는 거야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알았죠? 그냥 흥미 위주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뭐야 뭐 눈 깜빡거림 다리 떨기 그치 막 이런 거 그런 거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게 아마 책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있으면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와우, 누구게? 자, 왼쪽은 아실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분 누굴까요, 여러분? 되게 젊어 보이죠? 코가 이렇게 완전 이렇게 메부리 코야. 누굴까요? 자, 채팅창이 조금 느리니까 제가 방송을 위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왼쪽에 있는 분은요,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시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오른쪽에 계신 분은요, 바로 아닙니다. 영화배우 아닙니다. 땡. 오른쪽에 계신 분은 그 프랑스의 대통령이에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에요. 이분들이 두 분이 만났어요. 각국의 정상이죠. 만나서 악수를 했는데요. 지금 손 보세요. 손에 상당히 힘을 많이 주고 있죠. 되게 꽉 잡고 있다는 게 보여지죠. 그쵸? 자, 이 악수가요. 실제로 6초 동안 지속이 되었대요. 여러분, 6초면 되게 긴 시간이야. 봐봐. 악수를 했어. 이렇게. 1, 2, 3, 4, 5, 6 이렇게 악수를 한 거야. 이게 상당히 긴 시간이에요, 이게. 그죠? 자, 평소에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요, 악수에 대해서 약간 좀 별로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대요. 악수는 야만적이야.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악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6초 동안 타인의 손을 꽉 잡았다는 거는 이 악수가 인사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손이랑 얼굴 표정 좀 보세요. 손가락이 이거 봐. 여기 하얘진 거 봐. 하도 꽉 잡아가지고. 이 악문 거 봐라. 무언의 대화지. 이게 서로 견제하는 거야. 이거 난리 난 거지. 그치? 표정 봐, 이거. 한 대 치겠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손을 잡고 엄청나게 세게 강하게 흔들어요. 막, 반갑구나. 반가워요. 막 이러면서.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트럼프 대통령이요. 손을 이제 놔야 되잖아. 놓으려고 그러는데 얘가 안 놔주는 거야. 꽉 쥐고 안 놔주는 거야. 그지? 왜 그랬을까? 기싸움 같아. 그쵸? 자, 이렇듯이 처음 악수를 나눌 때 5번에서 7번 정도 손을 흔들면서 팽팽한 기싸움을 해요. 그러면서 뭐가 결정이 되냐면 지배와 복종의 관계가 결정이 돼요. 이거는 약간 여자들은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뭐 여자들은 사실 악수 자체도 많이 안 하지만 뭐 여자들 악수할 때 뭐 여자끼리 한다고 해서 막 손을 일부러 막 이러진 않잖아요. 난 그런 경험은 없었거든요. 남자들 사이에서 조금 많은 거죠. 남자들은 약간 그런 사회생활 하면서도 기싸움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배와 복종의 관계가 이 악수를 하면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개 키우시는 분들 아실 건데 저는 개를 어릴 때 키워봐서 잘 모르겠는데 개들이 보통 자기들끼리 서열 싸움을 하잖아요. 근데 나보다 이 서열이 높은 놈한테 항복과 복종의 표시를 할 때 이렇게 목을 내민대요. 목을 내미는데 그게 난 너한테 이제부터 항복이야. 난 복종할 거야. 라는 그런 바디 랭귀지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한테도 그런 게 있나 한번 봤더니요. 사람은 나는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그런 사실을 보이기 위해서 뭘 보여주냐면 개가 목을 보여주듯이 사람은 손바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손바닥을 보여주는 게 사람의 제스처라고 해요.
자, 그리고 아이들 보시면 뭐 엄마한테 거짓말했거나 이럴 때 뭐 예를 들면 뭐 들고 있다 숨길 때도 그렇지만 거짓말했을 때도 애들이 무의식적으로 손을 뒤로 이렇게 숨길 때가 있거든요. 그것도 자기의 이 안에 뭔가 자기를 보여줄 만한 뭔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남편들도 아내들한테 뭐 변명 늘어놓거나 거짓말할 때 보면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손바닥을 가리거나 팔짱을 껴서 손바닥을 가리는 등 자신도 모르는 무의식 중의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것서 더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 손바닥이 뭐 내가 가리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내가 누군가랑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를 할 때 상대방에게 내가 손바닥을 내 보이면 이 상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얘가 나한테 진실을 말하나? 나도 진실을 말해야 되나? 이런 약간 압박을 느낀대요. 그래서 나한테 솔직하게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카페에서 친구랑 대화를 하는데 그래서 너는 요새 어때? 너는 남자친구랑 있으면서 좀 힘든 거 없어? 근데 여자들 심리가 약간 그래. 난 남자친구랑 맨날 행복하고 난 절대 안 싸우고 사랑받는 여자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게 여자 자존심이거든요, 여자들. 근데 그거를 티내고 싶지 않은 거야. 근데 친구가 만약에 이렇게 손을 내밀면서 뭔가 자기의 진심도 보여주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되면 자기도 그 압박감에 진심을 말하게 되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이 손바닥의 위력입니다, 이게. 손바닥이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손바닥이 상대에게 나의 감정이나 상황을 보여지게 할 수 있는 일종의 노출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 손바닥의 방향에 따라서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느끼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자, 두 가지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손바닥의 방향에 따라서입니다. 자, 사진을 제가 두 개를 띄울 거예요. 자, 두 개가 한 번에 켜지나 모르겠네. 자, 첫 번째 사진은요. 아까 제가 제스처로 보여드렸던 이렇게 손바닥이 보이게 하는 거. 손바닥이 위를 향한 사진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요. 손등이 위로 가, 그러니까 손바닥이 아래로 가는 사진이에요. 그쵸? 자, 여러분이 지금부터 가정을 해볼게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요. 친구한테 부탁을 받아요. 부탁을 받는데 자, 여러분은 지금부터 힘이 아주 센 사람이에요. 무거운 물건을 번쩍번쩍 들어요. 자, 동일한 어조와 똑같은 말투로요. 부탁을 받아요. 친구에게. 자, 대사는 뭐냐면 이거랑 이거랑 2층으로 좀 옮겨줘. 이거랑 이거 2층으로 좀 옮겨줘. 라는 부탁을 받을 거예요. 자, 다만 차이는 뭐냐면 친구의 바디랭귀지. 하나는 이렇게 친구가 손을 내밀면서 첫 번째 사진처럼 내밀면서 말할 거고요. 두 번째 상황은 똑같은 말을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제가 연기를 해볼게요. 연기 못한다고 뭐라 하지 말고. 이거랑 이것 좀 저쪽으로 옮겨줘. 손 어색하죠? 이거랑 이것 좀 저쪽으로 옮겨줘.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이거랑 이것 좀 저쪽으로 옮겨줘. 느낌이 약간 다르지 않나요? 난 똑같아요. 내가 너무 착해서 그런가? 내가 너무 착하게 말해서 그런가? 근데 이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했을 때 엄마들이 아이한테 장난감 치우라고 얘기할 때 얘들아 여기 있는 장난감 치워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 장난감 치워, 저것도 치우고 이거 빨리 갖다 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쵸? 약간의 느낌이 달라요. 정말 미세하게 상대방이 느껴지는 거. 자, 어떻게 느껴지냐면 자, 손바닥을 보이면서 하는 부탁은요, 우리는 어떻게 느끼냐? 그냥 뭐 호의적이다, 비위협적이다, 위협적이지 않다 라고 느껴요. 근데 뭐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 있겠죠? 어떤 뭐 강의실에서 교수님이 말씀을 하시다가 학생에게 말할 수 있는 발언을 요청해요. 네가 지금부터 말해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손바닥을 위로 하면서 자네가 한번 말해봐 이렇게 말하는 거랑 자네가 말해봐 이거랑은 완전 다르다는 거죠. 느낌이. 손바닥이 나요. 자, 손바닥을 위로 하게 되면 상대로 하여금 나의 권한을 준다라는 느낌을 받게 돼요. 당연히 상대가 나에게 명령을 하거나 자신의 권위를 내세운다거나 이런 느낌은 사실 거의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도 예민한 사람은 받겠지만 거의 못 받는 거죠. 그럼 만약에 손바닥을 아래로 하면서 상대의 요청을 받게 되면 누가 나한테 야, 너 이거 좀 이렇게 해 이러면 좀 왠지 기분이 나빠. 그쵸?
뭐 부모님들이 애들 혼내거나 뭐 명령하거나 뭐 선생님들이 학생 혼내거나 지시하거나 약간 이럴 때 쓰는 바디랭귀지처럼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쵸? 자, 오월님, 어른한테도 방향 설명할 때 1번 씁니다. 그쵸? 이거 되게, 이거 이따 나중에 나와요. 이거 되게 신기하시다. 이거 어떻게 알지? 아무튼 이래요. 이게 손바닥을 보여주느냐, 손등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볼게요. 자, 이 사람의 이름은요, 아돌프 히틀러예요. 유명하죠. 아주 그냥 나쁜 사람이죠. 자, 여러분, 아돌프 히틀러 사진을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고 있는 사진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되게 많이 찾았는데 그 중에 좀 괜찮은 걸 골라왔어요. 자, 실제로 나치들이 경례를 할 때도요, 손바닥이 이렇게 약간이라도 보이게 경례를 하진 않았어요. 무조건 이렇게 손바닥을 내려서. 손바닥을 위로 보이는 건 뭔가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자기 자신이 노출된다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손바닥을 보이지 않게 경례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뭐 이렇게 경례를 했다면 아무도 나치를 두려워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라고 이 참고 서적에 써 있네요. 자, 아무튼 이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는 자세는요, 권위를 상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세로 상대에게 어떤 부탁이나 요청을 받게 되면 제가 지금 나한테 명령하는 거야? 이런 생각에 적대감을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보다 지위상 위에 있는 사람이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면서 요청을 하면 사실 뭐 거절할 이유는 없어요. 그냥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야. 뭐 어차피 우리 상사니까 이렇게 되는데, 나랑 똑같이 대리야. 저 사람도 대리고 나도 대리야. 똑같이 입사했어. 근데 걔가 나한테 신대리님 이거 좀 빨리 해가지고 좀 처리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다? 그렇지 않아? 요청 받는 것도 그렇게 기분 좋지 않은데 지가 나한테 명령하는 것처럼 하면 기분 나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원장님 항상 손 저렇게 해요. 저러면 안 돼. 자기가 히틀러야? 자, 어쨌든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제스처를 상당히 잘해야 돼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아돌프 히틀러가 손바닥을 아래로 하고 있는 사진을 같이 보고 계시는데요. 자, 그 다음 제가 보여드릴 우리 바디랭귀지 제스처는요, 바로 손가락질입니다. 일명 삿대질이라고 불리는. 자, 여러분, 손가락질을 우리가 모양으로 제가 묘사를 해본다면 주먹을 쥔 상태에서 손가락을 이렇게 내밀어요. 그죠? 그래서 이 손가락이 마치 몽둥이를 연상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몽둥이를 내가 너를 복종시킬 거야 라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손가락질 안 당해보진 않았지만 당할 때마다 몽둥이를 떠올리진 않았겠죠. 근데 이 책에선 작가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나도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 내가 복종당한다는 그런 느낌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상대가 나를 딱 정확하게 지목하면서 삿대질을 하면 이거는 사실 어른들이 그래도 기분이 나쁘고 부모가 자식한테 그래도 되게 기분 나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삿대질은 정말 쓰면 안 돼. 진짜 쓰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어느 나라를 가나 삿대질은 진짜 위험하잖아요. 시비 붙으면. 자, 실제로요,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 같은 곳에서는요, 손가락질은 동물들한테만 사용을 합니다. 지금 오알님이 우리 멍멍이 뭐 시킬 때 삿대질 하신다고 했는데 그건 괜찮겠죠, 동물한테는. 근데 이거 동물이랑 사람을 막 차별하는 이런 발언 아닙니다. 사람한테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물들한테 쓴다는 거죠. 실제로 말레이시아에서는요, 사람을 지적하거나 심지어 방향을 가리킬 때도요, 엄지손가락을 사용을 한대요. 이쪽에서 이렇게 돌아가세요. 여기서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든지 이게 긍정적인 바디랭귀지로 통하지 않아요. 다들 손가락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큰일 날 수 있어요. 여러분, 손가락 조심하세요. 자, 제가 지금까지 손바닥, 손등, 손가락질 3가지를 알아봤어요. 이게 상대에게 어떤 느낌을 전달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봤어요. 그죠? 실험을 통해서도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혼자 떠들어 제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돌프 히틀러 씨 지워주시고. 자, 이거에 관련된 게 그냥 막 쓴 게 아니야. 이 책이 실제 실험을 해보고 쓴 책이에요. 자, 청중들과 연사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김재동 씨가 있는데요.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랑은. 자, 실험자가요, 8명의 연사를 초대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위에서 말했던 3가지 손짓을 사용해요. 자, 한 명의 연사는요. 주로 제스처를 할 때 손바닥을 위로 보이는 제스처를 사용하면서 연설을 하고요. 두 번째는 손바닥을 밑으로, 세 번째는 손가락질을 하면서 같은 내용의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각 연사에 대한 청중의 태도를 녹화를 합니다. 자, 강의 내용은 모두 같아요. 자, 첫 번째, 손바닥을 위로 하면서 강의했을 때 약 84%의 청중이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요. 호응도 잘해주고 잘 웃고 참여도 잘하고 대답도 잘하고 기분도 좋아, 표정도 좋아. 84%의 청중이 그래. 16%는 졸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자, 그 다음에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면서 강의했을 때 긍정적인 평가가요 84%에서 52%로 약 32% 정도 줄어들어요. 반으로 확 줄은 거야.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할 때, 손가락질을 했을 때는요 긍정적인 평가가 28%로 줄어들어요. 심지어 몇몇 청중들은 이 불쾌함을 이기지 못하고 강의장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나를 직접적으로 지목하지 않고 나를 포함한 내 무리를 지목한 건데, 너라고 딱 지목한 게 아니라 나 말고 나를 포함한 이 무리를 이렇게 지목한 건데, 불특정 다수를 지목한 건데도 불쾌한 거야. 삿대질은 그렇잖아요.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랑 대화할 때요, 사실 말투, 언어 선택, 표정 이런 것도 진짜 중요하지만 이거 되게 중요해요. 바디랭귀지. 얼마 전에 우리 남편이랑 얘기를 하는데 내 말이 조금 답답했나 봐. 그래서 우리 남편이 자기도 모르게 이러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데 내가 너무 기분이 나쁜 거야. 그래서 그날 진짜 많이 싸웠거든요. 왜 고개를 흔들어? 뭐 되게 무시당하는 느낌 들고, 남편은 생각 없이 그냥 답답해서 이런 건데, 제가 느꼈을 때는 마치 진짜 얘랑 대화하기 싫다, 얘 진짜 짜증난다, 이렇게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디랭귀지가 무서운 게 무언의 언어기 때문에 이 듣는 사람이, 보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다는 거야. 나쁘게 생각하면 한없이 나쁘게 볼 수 있다는 거야. 제스처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거면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 손바닥, 그 다음에 아래로 위로 손가락질이 어떤 느낌과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게 참 중요하다는 것까지 봤어요. 잠깐. 자, 이제는 우리 아까 전에 처음 봤던 그 악수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 사진 한번 봅시다. 자, 주목해 주세요. 자, 여러분 어디에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팔뚝에 주목하시면 안 됩니다. 이 복근에 주목하시면 안 됩니다. 이 콧날에 주목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뭘 주목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이분들이 지금 악수하고 있는 모습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 원래 보통 악수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좀 내 손이라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하는 악수를 보면 이렇게 팔을 잡고 있죠, 이렇게. 그쵸? 이런 식으로. 자, 악수하는 게 조금 특이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악수랑 좀 달라요. 근데 이게요, 당시 옛날에 로마 군대식 악수법이에요. 손목을 잡아요. 근데 왜 손목을 잡냐면, 여기 지금 사진 보시면 손목에 뭘 차고 있잖아요. 난 이 명칭을 잘 모르겠어. 근데 적들이 여기다가 단도를 숨긴대요. 짧은 칼. 그래서 이 칼이 있나 없나 서로 확인하는 거야, 방어 차원에서. 너 나 죽이려고 온 거 아니지?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방어 차원에서 칼이 있나 없나, 무기가 있나 없나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악수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세월이 지나고 지나서 이제 이번에 요즘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악수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자, 아까 전에 오프닝 때 보셨던 것처럼 이제 악수라고 해서 다 같은 악수가 아니에요. 무언의 압박을 통해서 나의 권력을 상대에게 인식시키거나 세뇌시키고 싶은 심리가 강력하게 작용하는 스킨십이죠. 따라서 악수를 한 번만 해봐도 얘가 나를 지배하려고 하나? 또는 내가 얘를 지배할 수 있을까? 또는 우리 그냥 편하게 지낼 수 있을까? 뭐 이런 거를 정말 몇 초 안에 본능적으로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여자들보다는 남자들 세계에서 조금 더 크게 작용을 하죠. 남자들이 그런 걸로 좀 기싸움을 하니까.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요. 악수 3가지에 대해서 제가 대충 봤어요. 악수의 종류는요. 제가 읽은 책에 이거 말고도 정말 많아요. 뭐 죽은 생선 악수 막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요 3가지만 대충 보고 이제 뒤에 거는 분량상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악수 3가지 종류 제가 한번 볼게요. 지금 일단 요거는 조그맣게 여기다가 올려놓고 첫 번째 악수 한번 보자. 첫 번째 악수. 자, 이 악수는요. 지배적인 악수입니다. 자, 여러분 악수가요. 지금 제가 사진 3개를 띄울 건데 비슷비슷할 텐데 약간 달라요. 자, 이 사진에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줄무늬 소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부터 줄무늬 소매입니다. 자, 지금 이 줄무늬 소매는요. 악수를 하면서 손목을 약간 비틀어서 아래로 이렇게 합니다. 자, 어떤 거냐면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해서 약간 밑으로 내리는 거야, 손을. 그렇죠? 내가 힘을 줘서 위에서 밑으로 내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정확하게 뭐 바닥을 향할 필요는 없지만 그리고 내 힘으로 손을 위에서 누른다, 통제한다. 내가 지금부터 너를 지배할 거야, 통제할 거야 라는 의사를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상대가 그걸 다 느껴요. 바보가 아니거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내가 가만히 있잖아? 가만히 있으면 그래, 내가 너의 지배와 통제에 내가 응할게. 그래, 내가 수그릴게.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똑같이 누르면 아까 그 오프닝 때 그 트럼프랑 그 마크롱 대통령 있죠? 그것처럼 서로 손 안 놓고 기싸움 하는 거야. 이렇게 둘 중 하나가 되는 거죠. 그쵸? 피도 안 통하고 그냥 난리 나지 마. 턱도 아프고 이빨에 힘줘가지고 그치? 같이 힘주면 안 되죠. 자, 2번째 볼게요. 자, 2번째 악수는요. 아까는 지배적인 악수였죠. 2번째 악수는요. 복종적인 악수입니다. 복종적인 악수. 자, 여러분은 지금도 줄무늬 소매예요. 줄무늬 소매. 자, 지금 이 줄무늬 소매를 보면요. 약간 손바닥을 위로 향하면서 손을 내밀어요. 그래서 약간 위로 올리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 나는 당신에게 통제권을 넘기겠습니다. 올리는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통제권을 넘기겠습니다. 또는 주도권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을 때 상당히 효과적인 악수법이라고 합니다. 남자들만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이게 마치 아까 말했던 개들의 세계에서 그 약한 놈이 서열 강한 놈한테 목덜미 보여주는 거랑 비슷한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이걸 착각하면 안 돼. 이거 알려줬다고 또 다 이렇게 생각한다? 얘들아, 여러분, 손가락이 생명인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외과 의사 또는 뭐 화가, 뭐 음악가, 피아노 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은 손이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랑 악수하면서 굳이 막 이렇게 이 트럼프랑 이 마카롱인지 이분처럼 이렇게 막 힘을 안 준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만 볼 게 아니라 다른 바디랭귀지나 뭐 표정 이런 것들도 좀 종합적으로 보면서 판단을 내리는 게 더 좋겠죠. 그쵸? 조심해야지. 그쵸? 자, 여기 보시면요. 자, 2사람이 각국의 정상이죠. 자, 이 사람들은 여기 1번 사진 첫 번째 거 다시 볼게요. 누가 누구한테 복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미국이 프랑스한테 무릎을 꿇고 싶을까요? 프랑스가 미국한테 복종하고 싶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이 사람들 둘 다 자존심이 세요. 그래서 절대로 기가 죽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악수를 가지고 막 기를 막 6초 동안. 그죠? 손에 쥐나겠어. 근데 이게 자, 지금 우리가 2번째 악수까지 봤잖아요. 3번째 악수가 지금 이 사진하고 조금 연관이 있어요. 자, 이거는 바로 동등한 악수예요. 동등한 악수. 자, 여러분, 동등한 악수라고 하니까 좀 착해 보이지만 아니야. 동등한 악수가 왜 이루어지냐면 서로 힘 조절을 서로 지기 싫어하니까 이게 어디로도 치우치지 않으니까 이게 동등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동등한 악수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서 만약에 지금 일단 우리 3가지 악수 종류를 봤잖아요. 근데 잘못하다가 이게 상대방 기분을 상하게 하고 나도 기분 나빠지고 이게 기싸움으로 시작해서 기싸움으로 끝나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마치 막 누구 하나가 굴복해야 끝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막 트럼프랑 이 마크롱 대통령이랑 했는데
마크롱 대통령이 조금 더 힘을 많이 줬어. 그럼 트럼프는 회담하는 내내 열받는 거야. 아씨, 내가 한번 아까 더 꽉 줄 걸.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생각 계속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우리도 왜 밖에서 누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운전을 막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한테 빵 하고 창문을 열고 야 이 새끼야 뭐 어쩌고저쩌고 이랬어. 근데 내가 한마디도 못한 거야.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열받는 거야. 아, 내가 한마디 했어야 되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싸움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동등해져야 되는 거야. 근데 어떻게 동등해지고 어떻게 신뢰를 형성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이요, 바로 힘 조절이에요. 힘 조절. 흰둥이님 반가워요. 자, 힘 조절. 예를 들어 이 손을 쥐는 힘이 1에서 10까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1에서 10까지 있어. 근데 만약에 저 사람이 내 손을 약 5의 힘으로 잡았어. 근데 나는 7의 힘으로 잡았어. 그러면 빨리 그걸 캐치하고 힘을 낮춰야 돼. 5로 똑같이. 그래서 동등한 느낌이 들게끔 만들어야 서로의 신뢰가 형성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어느 순간 이 정상들 악수하는 거 사진 인터넷 보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되게 좀 화제거리가 됐어. 누구랑 누구 악수하는 거 이렇게 뜨잖아, 항상 회담하면. 근데 이게 사실 악수는 기본적인 목표가 인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공격적이지 않게 긍정적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자, 오늘 바디 심리 1탄 손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뒷부분에 더 재밌는 거 많으니까 거기까지 제가 준비해 오도록 할게요.